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지금 오늘 방송은 지금 3월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을 안 보셨다면 꼭 지난 방송을 보시고 이번 방송을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번 방송만 보시면 오해의 여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번 방송은 좀 약간 통계적으로 보셨을 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부동산 시장 폭락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부분이고요. 이건 단순하게 지금 현재 좀 자극적인 통계치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보셔야 이번 방송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지난 방송이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부동산 시장 왜 바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폭락론자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참 힘이 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좀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과, 나타난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짜집기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그 오류란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른 그 당시의 배경이 존재하고 그 배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흘러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지금 현재 왜 3월이 부동산 바닥, 아니 어쩌면 바닥은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끝까지 봐주신다면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수치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차트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갖다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마우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붉은색 선은 뭐냐? 서울의 평균 거래 평당가, 그리고 파란색 선도 서울의 평균 거래 평당가입니다. 그런데 둘 다 평균 거래 평당가인데 왜 이렇게 수치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파란색 선은 서울의 모든 아파트 거래를 갖다가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산출해낸 수치예요. 서울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들을 갖다가 그냥 평균으로 나타내는 수치고요. 이 파란색 선의 맹점은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강남의 거래량이 많고 강북의 거래량이 적다면은 분명히 시세는 하락 추세임에도 가격은 상승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가격이 분명히 상승 추세다. 그런데 강남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저렴한 강북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 수치는 가격이 하락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중심선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갑구 25개구를 갖다가 각 개별 구별로 또 평균을 내고 나서 이걸 다시 25로 나누어서 만든 수치가 이 붉은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선도 그리고 파란색 선도 모두 서울의 평균 거래가인데요. 물론 이 붉은색 선이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 선이 보조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갖다 뚫고 올라갔을 때는 강남 지역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서울에서 비싼 지역들이 많이 거래될 때가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때고요. 반대로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는 강북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던 시점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쭉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2017년 말 상당한 상승을 갖다 거쳤는데요. 2017년 말의 상승은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갖다 뚫고 올라갔죠. 이거는 바로 강남의 거래량이 일반 아파트 중에서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갑자기 또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건 무엇이냐? 강북의 거래량이 서울시에서 비중이 훨씬 높았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진 시점은 2018년 초 중반
그러니까 2, 4분기까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 4분기, 그러니까 2018년 3, 4분기, 4, 4분기 역시도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질 못했다. 이 말을 의미하는 바는 2018년 하반기의 상승은 가격이 비싼, 서울에서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보다 중저가의 아파트들이 주도된 상승이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가질 못하죠. 하지만 분명히 가격 급등은 역대 보여주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2007년에 평균 거래가가 3억에 불과하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18년 9월에는 7억 5천까지 올라갔네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평균 거래가가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 이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해서 2019년 3월 현재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6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야,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미 기존에 상승을 갖다가 이번 급등을 나타내기 시작한 2018년 초보다 평균 거래가는 훨씬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급등이 나타나기 이전 4월 달에는 6억 5천이었는데 지금 3월 달 평균 거래가는 6억 1,400만 원이니까요.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이건 평균 거래가예요. 말 그대로 평균 거래가. 아파트 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 서울에서 발생된 모든 거래를 갖다가 평균으로 낸 자료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현재 자료를 갖다가 단순하게 매매 거래가, 매매 거래 평균 가격으로 볼 게 아니라 평당가로 보면 어떤 수치가 나타날까요? 자, 그럼 다음 차트를 통해서 서울의 평균 거래 평당가를 살펴볼게요. 지금 살펴보신 건 평균 거래가고요. 다음 살펴보실 자료는 평균 거래 평당가입니다. 자, 앞서 보신 차트하고 조금은 다른 차트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차트는 매매 평균 거래가고요. 이번에는 매매 평균 거래 평당가입니다. 서울에서 발생된 모든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를 도출하고 평균 거래 면적을 갖다 다시 나눠서 평당가를 갖다 도출한 자료예요. 야, 보면은 서로 비슷한 듯 다른 듯 뭔가 흐름이 좀 다른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평균 거래가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평균 거래가가 아닌 평균 거래 평당가를 봤더니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2008년 하반기에 평당가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평균 거래가에서는 뭐 그렇게 큰 하락은 보여주지 않았죠. 반면 지금 평균 거래가에서는 최근 하락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거래 평당가를 살펴보게 되니 오히려 2월 달에 반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월 달에 오히려 평균 거래 평당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하락폭도 평균 거래가에서 살펴본 거에 따르면은 야, 하락폭이 상당히 무서웠죠. 상당히 무섭게 하락폭이 최근에 2007년 말 2007년 중순까지 평균 거래가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평균 거래 평당가를 살펴봤더니 지금 오히려 하락폭이 지금 현재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분명히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 제가 앞서 이 방송을 보시기 전에 이전 방송을 보셨다면 이건 역시 약간 허수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서울의 전체 거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허수가 좀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평균 거래 평당가는 상승을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왜 2월 달에 평균 거래 평당가는 오히려 상승을 거쳤고 지금 하락폭도 훨씬 더 둔하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평균 거래 평당가라고 하면은 요즘은 소형 평형이 평균 거래 평당가가 훨씬 높아요. 대형 평형보다. 과거에 2006년도까지만 해도 대형 평형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소형 평형일수록 평당가가 훨씬 더 높다. 그렇다 보니까 소형 평형,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당가는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거죠. 대형평형의 거래량이 줄고. 그런데 2월 달에는 그럼 시사하는 바가 뭐냐? 소형평형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거래 면적을 갖다 한번 차트화 시켜봤어요. 거래 면적을 갖다가 매월 평균 거래 면적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200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평균 거래 면적을 살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서울 평균 거래 면적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80스퀘어미터 안팎, 80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84스퀘어미터, 전용 면적 84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 뭐 32평, 33평, 34평, 35평, 36평 다 전용 면적은 84스퀘어미터죠. 자, 그러면은 80스퀘어미터 안팎에서 평균 거래 면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주택 규모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평균 거래 면적이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평균 거래 면적이 작아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균 거래 면적이 상당히 작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경기가 좀 위축되어 있다. 소형 평형 위주로만 거래되었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최근 평균 거래 면적이 역대 10년 만에 2007년 3, 4분기 이후로 가장 적은 평균 거래 면적이 나타났다. 그만큼 사람들이 소형 평형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걸 갖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형 평형이라고 하면 실거주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수요가 많이 움직이는 때 소형 평형,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주택을 갖다가 매수하고 기타 주택을 갖다가 갈아탄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 소형 평형 위주로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월달 지금 현재 평균 거래 면적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주택을 갖다 갈아타는 수요자들 아니면은 좀 중대형 평형의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다시 중대형 평형의 거래가 늘고 있다. 3월달에. 그 말은 바로 유표를 갖다가 설명해 주기에 충분해지죠. 자, 지금 유표에서 2월달에 평당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가 3월달에 다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달 아직 평균 지금 실제 거래된 거,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거는 실제 거래량 대비 한 3-40% 수준에서 취합된 거고요. 현재까지는 실거래 신고 의무일기 60일의 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취합되면은 아마 한 5월 말쯤 취합이 될 텐데요. 아마 이 가격은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3월달. 왜냐면 요즘 최근 추세가 고가의 아파트들은 실거래 신고를 갖다 늦추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저가의 아파트는 바로바로 신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에 지금 꺾인 폭이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지만 지금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중대형 평형들이 신고가 뒤늦게 받쳐주면은 이 가격대가 쭉 올라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지금 평균 거래 평당가가 떨어진 이유는 2월달에 너무 거래가 없었어요. 중대형이. 그러다 보니까 2월달에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3월달에 그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유추가 가능해지는 대목인 거죠. 자, 지금 3월달 지금 중대형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서 급매물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9년 2월 달에 평균 거래 면적이 72.5스퀘어미터로 나타나는데 지금 3월 달에 다시 74.5스퀘어미터로 회복해 가고 있고요. 이건 4월 달이 되면 아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왜? 2월 달 지금 이 평균 거래 면적이 비정상적인 수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월달 중대형 위주로 중대형 평형의 거래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아마 4월달이 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급매물들이 시장에서 소진되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 반등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죠. 항상 시장이란 게 그래요. 급매물들이 주택 가격을 갖다 떨어뜨리는 주 원흉인데 이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난다? 그럼 가격은 바로 정상권으로 돌입하게 되고요. 그 정상권으로 가격이 돌입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다시 가격 상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평균 거래 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거래량을 보실게요. 지금 이 차트에서도 계속 앞서 차트에서부터 계속 제가 거래량들을 갖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회전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아파트 거래량. 근데 지금 이 차트에서 거래량이 가장 쉽게 잘 보여서 이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색 선이 아니라 뒤에 푸른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푸른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정말 역대 이런 거래량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마우스를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에서 2018년 10월 3200건 정도, 그리고 11월 1780건, 11월부터 1700건, 2000건 아래로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2000건 아래로 거래량이 발생된 것은요, 2008년 몇 월달이죠? 2008년 9월달 이후로 처음입니다. 2008년 9월달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1849건, 서울 전체 거래량이에요. 1500건, 1163건, 11월 이때 바닥을 찍었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1781건, 12월 달 1558건, 그리고 1월달 조금 반등했어요. 1707건. 근데 2월달 구정의 법칙, 구정이 끼다 보니까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뭐 아직 취합은 다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2, 300건 정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2, 300건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뭐 거의 2008년 11월의 거래량 수준으로 폭감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의 11년 만에 최저 거래량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이 주구장창 이어질 수 있느냐? 이 거래량이 주구장창 이어지면요, 서울 시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한 절반은 문을 닫아야 돼요. 절반? 아니요. 한 60, 70%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부동산이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 낮은 거래량이 1년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요. 1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정말 부동산 업계는 역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최악의 시즌을 갖다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쪽 업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이 사태를 갖다가 오랫동안 방치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뭐 8만 5천에서 9만 정도 되죠. 이게 겨우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관련돼서 그 밑으로 종사하시는 피고용자들, 뭐 예를 들면 뭐 실장님 아니면 팀장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피고용자들이 있죠. 피고용자들까지 합치면 2, 30만은 될 거고요. 2, 30만으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마다, 내가 내 집을 장만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업체들도 사실상 이 아파트 거래량에 따라서 그들의 소득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쪽 업계까지 다 죽었어요. 그뿐만인가요? 법무사들 등기비, 법무사 수수료라든가 관련돼서 또 금융비까지 다 포함되죠. 이사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된다?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정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 절대 풀어줄 생각 없다라고 하지만, 이 거래량이 1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 100만 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소득 감소를 갖다가 피부로 절감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현 정부의 지지율이 버텨줄까요?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 정부에서 절대 부동산 규제 우린 풀어줄 생각 없다. 우리 정부 끝날 때까지 풀어줄 수 없다. 풀어주기 전에 먼저 그들이 쫓겨날 겁니다. 도저히 경제가 지금 안 그래도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들을 갖다 더 사지로 몰아넣는다? 집값 잡겠다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미 폭락론자들은 소설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잘 작성해가고 있지만 현 정부 자체가 견뎌낼 수가 없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거래 면적이 지난 2월 72.5스퀘어미터에서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74.5스퀘어미터로 지금 거래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 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대형의 금매들이 빠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금매들이 소진되고 나면 가격은 바로 정상적인 패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금매들이 빠져나간다? 바로 가격 반등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주택 가격이 주구장창 빠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주택 가격이 매도인이 자신이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에서 너무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매도인은 차라리 전세 연장을 갖다 시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을 시켜버리면은 이 매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최소 2년간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무기간 2년이다 보니까 2년 동안 물량이 또 잠겨요.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꼭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세 한 바퀴 돌리지 뭐. 하는 순간 시장의 매물은 쑥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 이상 반응이 발생될 때는요, 매도인들도 안 팔아요. 지금 파는 사람들은 정말 턱끝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이 장세에서 판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매들이 전세 연장, 임대차 연장으로 매물이 싹 다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매물이 더 줄어들게 돼요. 자, 그리고 사실상 이 정도로 거래량이 폭감했다. 거의 11년 만에 최대 거래량 폭감 현상을 갖다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최대 6개월 이상을 갖다가 지속해본 경우가 없습니다. 최대 6개월을 갖다 지속해본 경우가 없어요. 매수인들도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좀 더 떨어지면 사자. 좀 더 떨어지면 사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는다 하면은 실망에 따라서 갑자기 매수 시장으로 서로 몰리는 시점, 다시 한번 가격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은 지금 4월달, 분명 3월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금매물은 급격하게 소진되고 또 금매를 내놓았던 사람들조차도 너무 낮은 가격에 내가 내놨나봐 하면서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는 혹은 전세 연장을 시키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시장은 급격한 회복을 갖다가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월 말에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4월달 되면은 그런 현상이 아마 서울 전 지역으로 좀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지금 저희 예측이 너무 단기간에 대한 예측만 하느냐? 사실상 단기간을 예측하지 못하면 장기간도 예측 못해요.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이 장기만 얘기하죠. 단기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지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실제 평균 거래 면적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갔다가 지금 거래 면적이 다시 반등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반등이 다시 한번 또 폭락으로 떨어졌다? 그런 거 지금 차트상에 보이시나요? 근 12년 동안? 근 13년 동안? 자, 어쨌든 지금의 거래량 위축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시장의 힘은 지금 현재 아직 꺾인 게 아니다 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금의 폭등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이런 세금을 늘려버린 것이 가격이 전가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역대 세계 정권이 지나가는 동안 없었던 폭등의 시기를 갖다 거친 거고요. 지금 폭락했다 하지만 평단가 보셨죠? 작년 10월 수준까지도 하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폭락하지 않았어요. 자, 폭락론자도 언제까지 더 설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차트가 이게 13년 동안의 거래량이고요.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도 강의하람이 2박 3일씩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너무 함축적으로 압축시켜서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량 최악입니다. 그리고 거래 면적, 거래량만 줄어든 게 아니라 평균 거래 면적까지도 역대 최악입니다. 13년 만에. 이 정도 상황은요, 지금 현업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요즘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거기다 거래는 안 되고, 인건비는 나가지, 사무실 임대료는 나가지.
상당히 힘든 시간인데 이게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기가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갖다가 6개월 이상 2,000건 밑으로 거래된 사례는 아마 IMF 때 이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물론 IMF 때와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누가 만들어냈죠? 현 정부가 만들어냈죠. 지금 부동산 폭등 누가 만들어냈죠? 현 정부가 만들어냈죠. 오히려 파리 부동산 대책 만들어내고 가격 폭등한 거 위에 차트를 갖다가 보셨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때 존재하지 않았던 폭등 그들이 만들어내고 이걸 갖다가 또 전 정부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무책임함. 자, 어쨌든 누군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포유가 목숨 걸고 방송한다고. 이거 틀리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보시죠. 아포유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할지 아니면 방송을 접을지 제가 목숨을 걸은 건지 아닌지. 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4월 말 시장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시장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4월달 시장은 분명 3월 말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거라는 부분 한번 지켜보시죠.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 또 아주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